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인문학연구소의 임소연입니다. 네, 저는 제 발표에서는 이루다 사례를 통해서 이제 기술과 사회의 편향성 그리고 포용성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루다 사례는 사실 뭐 기술 모든 기술을 다 이제 다루기는 힘들고,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AI 그 중에서도 자유 발화형 그 대화형 챗봇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일부 그러니까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최근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이루다 사례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편향성, 포용성, 기술과 사회의 관계 뭐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히 이루다 사태 혹은 뭐 이루다 사건, 이루다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을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2020년 12월 23일에 출시된 그 AI 챗봇 서비스입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논쟁이 됐던 지점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부 남성 이용자들의 이루다 성희롱,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여성과 약자, 소수자에 대한 이루다의 혐오 발언, 그리고 세 번째가 데이터 사용 및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죠. 크게 정리하면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논란 속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사용 관련한 어떤 그런 법적 소송과 함께 출시 후 한 20여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루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어떤 이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떤 점을 좀 엿볼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이루다에 담긴 세상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이루다를 이용했는가? 누가 이용자였는가를 보면 업체의 어떤 업체가 제공한 어떤 정보에 따르면 1월 초 기준 이용자 32만 명 중에 85%가 10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AI의 인간 친구의 대부분은 10대 그리고 20대였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다에 담긴 우리의 세상,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전시하는 일부 남성들의 디지털 문화를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루다가 출시된 지 일주일 만에 남성 비율이 굉장히 높은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실 가장 많이 좀 논의가 되는 지점이고, 뭐 오늘 그 포럼의 주제하고도 또 연결이 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챗봇이 사용자 이용자들에 의해서 어떤 그 대상화된 것뿐만이 성적 대상화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챗봇 자체가 어떤 혐오와 차별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사회적 약자, 소수자, 여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 또한 지금 그 차별 혐오가 굉장히 많이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뭐 원인이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것이, 이루다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머신러닝 기계학습을 하는데 거기서 주어진 데이터들이 이제 뭐 굉장히 일상적인 대화, 남녀 사이의 일상적인 대화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부터 답변을 추출하는 모델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혐오와 차별 발언을 완벽하게 거르기 어려웠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럼 과연 이루다가 꿈꾼 세상은 무엇이었을까? 앞에서 살펴본 거는 이루다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사실은 제가 이루다가 꿈꾼 세상은 이렇게나 아름답고 뭐 올바른 좋은 세상이었는데, 이루다에 담긴 세상에 어떤 뭐 기술적이든 혹은 뭐 이용자의 문제든 이런 오류가 있어서 약간은 좀 예외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루다가 꿈꾼 세상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루다가 꿈꾸는 세상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 특히 그 대화형 인공지능을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자주 드는 영화의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 그녀라고 하는 허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제가 그 중에 한 장면을 가져왔는데, 여기 남자 주인공이 지금 본인의 이제 컴퓨터 OS, 그러니까 뭐랄까 가상 비서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OS인 사만다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뭐 이루다나 뭐 기존의 어떤 챗봇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인간 같은 그런 그 인공지능 비서였죠. 그런데 과연 이런 그 굉장히 그 인간과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 사이도 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꿈꾼 인공지능인 것인가? 그게 과연 이루다가 정말 꿈꾸었던 것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루다가 아주 특이한 그 사례는 아닌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여기 뭐 LG, 뭐 삼성 이런 국내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여성형의 가상 모델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젊은 남성을 이렇게 가상 모델로 삼은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루다가 꿈꾼 세상이라고 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은 붙였지만, 사실 이루다가 꿈꿨다기보다는 이루다 같은 어떤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뭐 개발자라든지 뭐 관련 종사자들이 꿈꾼 그 AI이겠죠. 그랬을 때 상당히 그 여성형의 AI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루다가 아주 정말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앞서서 제가 다른 사례들도 보여드렸고, 그럼 과연 누가 여성 AI 친구를 꿈꾸고 있을까?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막 뭐 어떤 그냥 이렇게 상상이나 뭐 이렇게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 조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뭐 다른 분이 쓰셨던 논문, 그러니까 연구 발표를 통해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AI 챗봇을 크게 뭐 심심할 때 사용하는 뭐 챗봇, 그다음에 심리 상담할 때, 뭐 태스크 목적일 때, 뭐 비서라든지 안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AI 챗봇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성별을 원하십니까라고 선호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성의 경우에는 크게, 그러니까 심리상담용 챗봇의 경우는 같은 여성을 선호하긴 했지만 나머지 경우들은 보시면 저기 여성인 경우가 초록색이거든요. 네, 보시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서든 여성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거는 태스크 목적일 때 유일하게 남성들이 남성의 어떤 AI 챗봇을 조금 더 원해요. 자, 그리고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같은 분이 연구하셨던 다른 자료를 보시면 그 이미지, 어떤 이미지를 선호하는가를 놓고 봤을 때 여성 이미지라고 했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실제 여성을 촬영한 것 같은 그런 사진의 이미지를 선호했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단순화된 2D 이미지, 누가 봐도 정말 그냥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이런 이미지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보시면 물론 여기서 누가라고 했을 때는 성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른 차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국가도 생각할 수 있고, 뭐 연령대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포용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누구를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오늘 제 발표에서는 이제 남성,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만 놓고 보면 누가 여성 AI를 꿈꾸고 있을지가 충분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여성 AI든 아니면 뭐 연인 혹은 뭐 친구로서의 AI든 우리가 뭐 그 인공지능 챗봇, AI 챗봇을 개발할 수 있겠죠.
이루다에서 보셨듯이.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과연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에 이루다 체포 자체가 어떤 혐오 발언을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음 질문은 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친구 같은 AI가 윤리적인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혐오와 차별 발언을 하지 않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기술적으로 보면 데이터의 문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그렇다면 이제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서 학습을 했을 텐데 그 대화 속에서 혐오 표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고리즘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기계학습을 할 때 뭐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에 어떤 학습 목표를 주면 그 학습 목표대로 데이터들에서 패턴을 찾는 것이 이제 인공지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일 텐데 그랬을 때 이제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유발화형 인공지능, 대화형 인공지능이었죠. 그러니까 자유발화형이라는 것은 어떤 주제이든 간에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뭐 목적 지향형 인공지능 혹은 임무 지향형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 대화 그 자체보다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AI죠. 그랬을 때 이루다처럼 그리고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뭐 영화 속에 뭐 그녀라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라든지 뭐 이런 우리가 꿈꾸는 정말 인간처럼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친구 같은 AI라고 했을 때 그런 AI들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뭐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처럼 사람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지속한다고 하면 사실상 그 학습 목표에서 과연 그 안에 얼마나 우리가 윤리성이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을까?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질문으로 갈 수 있는 거죠. AI를 친구로 만들고 싶다. 근데 과연 우리의 친구, 그러니까 인간 친구들은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인간 친구야말로 정말 언제나 윤리적인 우리와 언제나 윤리적인 대화만 하는 친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인간 친구가 항상 윤리적인 말만 혐오 발언 전혀 하지 않고 윤리적이고 막 그런 말들만 한다면 과연 우리가 너무 정말 나랑 가깝고 친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그런 친구는 약간 선생님이라든지 뭐 오히려 종교인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친구보다는 좀 다른 관계 속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친구 같으면서 동시에 차별, 혐오 이런 발언들을 하지 않는 정말 윤리적인 AI라는 게 가능할 것인지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러면 뭐 어떻게 인공지능을 그렇다고 뭐 다 개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한 것일까 혹은 어떤 인공지능을 꿈꿀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한 두 가지 정도 말하자면 대안이 될 만한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데 첫 번째 제안은요. 기계를 인간처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기계는 기계답게 개발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대화형 인공지능이다라고 하면 자유발화형, 그러니까 그냥 대화를 계속 지속하는 목적을 가진 친구, 뭐 친구나 연인처럼 그런 그 대화형 인공지능보다는 특정한 어떤 목적 혹은 임무를 지향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죠. 사례가 그래도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2016년에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아티큐랩이라는 곳에서 만든 인공지능 가상 비서인데요. 사라라고 하는 사실은 여성형이죠. 사라 뭐 이름에서도 그렇게 느끼셨을 거고 약간 그 캐릭터를 봐도 이제 2D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쨌든 여성 이미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훨씬 뭐 이루다와 비교를 하면 어떤 여성 소위 말하는 그런 굉장히 뭐
여성성을 아주 강하게 보여주는 그런 여성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외형만 그럴 뿐만이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좀 달라요. 이루다가 했던 거랑. 그래서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데이터와 알고리즘 모두 오히려 철저하게 인공적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한 게 이제 이 사라라는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 데이터, 인공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인공 데이터라고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루다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인 연인들 사이의 대화를 그대로 가져왔다면 사라가 사용한 인공 데이터는 인위적인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인간 두 명이 서로 만나서 서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는 식의 그런 약간 실험실에서 그런 환경을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뭐 말들을 데이터로 쓰는 거죠. 그리고 인공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이제 앞에서 이루다랑 이제 계속 비교가 되는데, 이루다 같은 경우 되게 인간 같은 자연스러운 답변을 골라라 라는 어떤 학습 목표를 줬다면 그 사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표보다는 인간들 사이에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인류학적으로 연구를 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전략을 뽑아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이 알고리즘에 부여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물론 이루다나 혹은 뭐 지금까지 꿈꿔왔던 정말 내 친한 친구 같은 뭐 그런 인공지능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어떤 목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행사장에서 사용자들에게 그 사람이 원하는 어떤 뭐 행사를 안내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혹은 뭐 교육적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가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덜 인간처럼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은요. 만약에 사람 같은 기계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발키리라는 이름을 가진 우주 탐사 로봇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뭐 재난 로봇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재난 로봇들이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인간의 어떤 몸의 형태를 가진 로봇으로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인간들을 대신해서 어떤 위험한 현장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되게 조금은 의도적으로 기존의 어떤 여성성과 남성성의 관념을 따르지 않는, 고정관념을 따르지 않는 식으로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나사에서 만들었던 발키리라는 로봇인데 공식적으로 뭐 여성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로봇의 디자인상 가슴 부위에 이제 배터리가 굉장히 부피가 큰 배터리가 배치가 되면서 신체가 이제 여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고요. 이 발키리를 만들었던 그 로봇 공학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통 이런 여성형 로봇들이 주로 뭐 사실은 이루다도 그렇고 사라 앞에서 제가 대안적으로 말씀드린 사라의 경우에도 뭐 비서의 역할, 안내원의 역할을 주로 하는데 이 로봇 공학자는 레드퍼드는 이제 여성 로봇도 강인하고 실용적인 또 뭐 재난 로봇도 여성 로봇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이루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과 사회 그리고 편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가 편향되어 있는 한 기술의 편향성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다라는 거죠. 이루다 사건은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애써 의도적으로 무언가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규칙에 오히려 가깝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꿈을 너무 당연히 뭐 친구 같은 AI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꿈 자체가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꿈인가? 혹은 누구의 꿈인가?
특정 어떤 성별 혹은 특정 인종, 뭐 특정 어떤 그 집단의 인간들이 꾸는 꿈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네, 이야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